Achoa University. 네, 디지털 매니팩처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상 이제 우리가 그 제조에다가 IT 기술을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술을 고려할 때 산업군별로 또 같은 산업이라도 기업별로 요구사항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와 리소스 쪽으로 가면 그 도메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에서 잘 통하는 기술이 조선에 가서 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의 특징과 요구사항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디지털 매니팩처링 기술은 자동차 분야 중심으로 발전돼 왔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했고 그나마 프로세스 리소스 쪽에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많이 발전된 분야를 꼽으라 그러면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그런 DM 기술을 다른 분야에 가져가긴 힘들다. 왜냐하면 산업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동차는 생산 라인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이클 타임을 달성하는 거예요.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차 공장은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1분에 한 대씩 차가 나온다고 그랬죠.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시퀀셜리 있으면 뭐 어떤 거는 75초고 어떤 거는 55초고 어떤 거는 30 몇 초고 이러면은 사이클 타임이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제일 긴 놈이 사이클 타임이다. 그죠? 제일 긴 놈. 70 몇 초짜리가 있으면 전체 라인의 사이클 타임이 70 몇 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생산 능력, 뭐 연산 최소한 이 공장은 1년에 50만 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사이클 타임을 달성할 수 있게 그 라인을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최적화가 매우 중요해요.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는 그 예를 들어 1년에 50만 대를 찍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10년을 돌리면 500만 대를 찍습니다, 여러분. 500만 대를 찍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법이나 설비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아주 조그만 로스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봐도 보이는 로스인데 그게 아마 사이클 타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한 2초나 1초나 2초 정도의 로스예요. 그거는 차를 한 대 만든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이슈가 아니죠. 1초 느려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500만 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대를 만들면 그 비효율적인 거를 500만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전형적인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은 이 최적화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 설계 당시의 최적화. 그리고 한번 라인이 만들어지고 안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라인이 변경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유지 보수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라인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안정화까지 가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감이 없을 텐데 실제로 이제 특히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해외 공장을 많이 지었죠.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미국에 처음 지은 공장이 알라바마 공장이에요. 알라바마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알라바마 공장이 안정화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어요. 예정보다.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다들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공장을 한두 번 지어본 것도 아닌데 왜 늦어졌을까? 안정화 기간이.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거는 우리가 설비가 수천 대가 설비 수천 대와 센서 수만 개가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시스템이 척척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수많은 설비와 센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안정화라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지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해외 공장 지을 때는 울산에 공장을 지어요. 실제로 짓습니다. 짓고 거기서 다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포장이사로 다 뜯어서 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안정화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화 기간을. 자동차 생산 설계, 라인 설계 때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그럼 가전 어떨까? 가전 뭐죠?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죠. 가전. 가전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모델의 변경 주기가 잦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하나 만들어서 그게 유행을 타고 좀 지나면 시들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백색 가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백색 가전. 왜냐하면 가전은 무조건 흰색이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도 흰색, 세탁기도 흰색, 무조건 다 흰색.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굉장히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예를 들어서 뭐 그 LG나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가전부에서 새로운 냉장고나 뭐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장에 안 통해요. 그러면 즉각 모델을 접어야 해요. 즉각 접고 다른 녀석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모델의 변경 주기가 굉장히 잦습니다. 가전은. 그래서 가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생산 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제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갑자기 냉장고가 안 팔리고 세탁기가 2배로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냉장고 라인을 신속하게 세탁기 라인 뜯어 고치는 그 제조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가전 라인을 설계할 때는. 그런 게 가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어떤 그 쓰던 디지털 매니팩처링 솔루션을 가전에 갖고 오면은 그대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봅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그 바틀렉 장비, 보통 고가 장비죠. 바틀렉 장비라는 거는 뭐예요? 그 바틀렉이라는 거는 이제 병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장비들은 여유가 있는데 요 장비만 여유가 없어요. 그 캐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디는 항상 안 막히는데 어디만 가면 막혀요. 그죠? 그런 게 바틀렉 병목이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 근데 이런 바틀렉 설비가 있으면 이걸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하나 더 사면 되죠. 설비를. 도로가 바틀렉이면 도로 차선 넓히면 되죠. 근데 왜 이걸 못 사니까? 왜 못 사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포토 장비 같은 경우에 1000억, 2000억을 합니다. 1000억, 2000억 단위예요. 그런 장비를 보통 공장 단위죠. 설비 하나가 1000억, 2000억이라는 건 설비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우리가 대수를 막 사서 바틀렉을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틀렉 장비의 사용률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극대화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주고 산 포토 장비가 있는데 얘 사용 유틸리제이션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의 장비가 있어요. 100만원짜리인데 유틸리제이션이 50%예요. 저조해요. 그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죠. 100만원짜리인데 뭐 괜찮아요. 근데 1000억짜리 장비가 유틸리제이션이 낮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산이 엄청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몸값이 비싼 장비일수록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최대한 가동률을.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수율을 극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수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100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90개가 양품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면 수율이 90%가 되는 거고, 뭐 50%가 나오면 수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고, 수율이 낮으면 만들면서 계속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계속 불량품을 많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수율을 극대화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납기를 준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큰 손 고객이 애플 같은 회사죠. 근데 예를 들어 애플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납기 준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문은 아마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납기 준수가 안 된 그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기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냥 계속 같은 라인으로 계속 만들까요? 그렇지 않고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수정되고 개선되고 이걸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의 발전이 빠른 분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공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설비가 만들어지면은 바틀렉의 위치도 바뀌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반도체 물류는 그 오버헤드 트랜스포터 OHT가 담당하는 거 알죠? 그래서 물류 천장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웨이퍼들을 옮겨주고 하는 반도체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대부분 예상되는 물류 강도보다 한 200%는 소화를 하게 만듭니다. 200%까지는. 예를 들어 아주대학교 앞에 도로가 왕복 6차선이죠. 근데 처음에 저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저 도로는 굉장히 느슨한, 그러니까 차도 몇 대 없고 통행량도 없는데 뭐하러 6차선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좁죠. 물류가 바틀렉이 돼 버렸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라인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지었을 때는 물류가 바틀렉이 아니었는데 이게 설비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더 빨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문제가 되고, 또 물류를 고쳐 놓으니까 또 다른 게 또 되고, 그래서 라인의 개선과 수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쪽에 일을 해요. 바틀렉 설비 사용률을 관리하고 수율 극대화하고, 납기 준수는 뭐죠? 이거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스케줄링. 언제 어떤 설비가 어떤 웨이퍼를 만들게 할까라는 스케줄링 문제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 라인 개선 수정. 이건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설계 쪽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은 또 어떤가 봅시다. 조선은 일단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조선에는 내엽이 있고 외엽이 있어요. 내엽은 지붕 밑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붕 밑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블록들이 만들어지는 메가 블록이 되면 그만큼 큰 걸 지붕 밑에서 못 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외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한 부분들의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 맑은 날씨에 해야 되는 공법이 있는데 뭐 비가 오면 못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시시각각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물론 자동차, 가전, 반도체 다 불확실성이 있어요. 리얼 월드니까 다 있는데 조선은 그게 더 심하다. 그리고 조선을 우리가 쉽 빌딩이라고 그러죠. 쉽
뭐 매니팩처링이라고 하지 않고 슈 빌딩이라고 합니다. 배를 짓는다는 뜻이죠. 건물 짓듯이 배를 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블록들 하나하나가 아파트 몇 채만한 거죠. 그런 것들을 도크에서 이제 막 조립하고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메가블록들은 어디다 갖다 놓는 것 자체, 즉 공간 자체가 핵심 자원이에요. 스페이스. 그러니까 뭘 만들었는데 갖다 놓을 공간이 없으면은 일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 어떤 블록이 필요한데 그 블록을 이동을 시켜 와야 되는데 그 길이 넓지를 않아서 이동을 못 시켜요. 그러면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스페이스 자체가 핵심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핵심 자원이 도크죠. 조선에서 도크.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동차, 가전, 반도체, 그리고 조선인데 이 산업들의 특징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이 산업들이 다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PPR 스트럭처인 건 공통인데 프로덕트 쪽은 이제 그나마 공통점이 많아요. 자동차, 가전, 반도체, 조선 쪽이 많지만 프로세서 리소스 쪽은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틀려지면 또 틀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산업별로 어떤 리퀘어먼트가 중요한지라는 특징이 있는데 요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